사랑하는 설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, 설쌤이에요. 자, 오늘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한국사 대모험의 주인공인 온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니 선생님, 온달은 만화 캐릭터 아니에요? 역사 속 실제 인물입니다. 감독님, 온달이 성이 뭘까요? 온화입니다. 정답! 온씨가 있나요? 우리나라에? 처음 들어보죠? 네. 이게 전북 김제 금구온씨입니다. 2015년 기준으로 1581명이 실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금구온씨의 시족벌되는 온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. 온달은 실제 그 고구려의 평원왕, 6세기 평원왕의 딸인 평강공주와 결혼을 한 평민 출신의 인물이고요. 중국으로부터 이제 우리 고구려를 지켜내고 또 신라로부터 한강을 차지하려고 노력했던 고구려를 대표하는 제너럴 장수가 온달인데요. 그의 인생사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101명의 위인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평균 이하였던 온달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영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때는 이제 그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왕권이 많이 약해졌던 평원왕 때였는데요. 그때 이 출처는요, 삼국사기의 온달 열전이 되겠습니다. 그 온달이라는 평범한 그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. 삼국사기에 보면 온달은 생김새가 매우 못생기고 우스꽝스러웠다. 그러나 마음은 매우 밝은 청년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옷도 맨날 해진 옷만 입고 다니고, 신발도 막 이렇게 다 떨어진 신발만 입고 다니고, 또 이제 얼굴만 못생긴 게 아니라 집이 매우 가난했대요.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한 푼 줍쇼 그러면서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그 느릅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홀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사는 분이었죠. 그러니까 뭐 거지 온달, 어리석은 온달, 바보 온달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어요. 근데 그 당시에 매스미디어가 없던 시대에 온달이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바보 온달로, 국민 바보로 고구려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왕실에까지 전달이 됐고요. 그때 이제 평원왕도 온달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. 그때 평원왕에게는 딸 평강이가 있었고, 안타깝게도 평강의 어머니가 먼저 하늘의 별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린 평강이는 떠나간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하늘 보며 울고 또 달 보며 울고 맨날 우는 거예요. 울보 평강이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평원왕이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, 너 평강이 자꾸 울면 너 바보 온달이한테 시집 보낸다,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이제 평강이가 울음을 뚝 그치니까 그 다음부터 울면은 맨날 여기는 평원왕이 온달이한테 시집 보낸다, 온달이한테 시집 보내, 계속 반복을 해서 이게 가스라이팅이 된 것 같아요. 세뇌가 된 거지.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여기는 평강이가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. 근데 그때 뭐 당연히 이제 왕실이다 보니까 귀족 집안 자제하고 평강이를 이렇게 결혼시키려는 정략 결혼의 움직임이 있었겠죠. 근데 그때 이제 고구려가 오부족연맹체였는데 그 중에 이제 잘 나가는 부족 중에 동부라고 있었습니다. 이 동부가 얼마나 잘 나가냐면 훗날 연개소문 있죠. 들어봤죠? 왕을 갈아치우는 최고 권력자, 그 연개소문이 동부가문 출신이야. 훗날. 그럴 정도로 이 가문이 대단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평원왕 때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왕권이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동부 가문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좀 왕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라고 싶은 거지. 그래갖고 이제 평원왕이 평강이한테 시 가라 그랬더니 여기는 평강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. 아버지, 저 온달이한테 시집 가라면서요. 평원왕이, 아니 너 지금 아버지하고 농담하니? 너 긴 얘기하지 말고 시집 가라. 아니 아버지, 평범한 남자도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거늘 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면 안 되죠. 아버지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.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온달이한테 시집 가라고. 저 온달에게 시집 가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아빠가, 너 지금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에요. 제정신이거든요. 야, 너 내 딸 아니야. 나가. 나가요? 나갈게요. 집을 나간 거야.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팔찌 있잖아요. 금팔찌, 은팔찌를 수십 개를 여기는 팔꿈치에 차고 이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, 평강이가. 그래서 이제 평강이가 나왔어. 어디를 갈 거야? 온달이랑 결혼한다고 그래서 온달이 찾아가야지.
집 알아요? 없지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.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, 온다리 집을. 그러니까 물어보러 갔어. 갔더니 이제 온다리 홀어머니가 있는 거죠. 말로만 듣던. 근데 그런 거 있잖아. 소문으로 듣다가 실제 보면 신기하잖아. 어머니.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세요? 아, 저 공주예요. 공주? 아니, 거짓말 아니세요? 저 사실은 대개 아드님과 결혼을 했습니다. 온다리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. 그럼 와서 막 공주가 절하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, 좀 뭔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지금 저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요?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. 그러니까 평강이가 제가 만나러 다녀올게요, 어머니. 그리고 팔찌를 쫙 차고 이렇게 간 거예요, 산으로. 근데 마침 이제 온다리가 이게 산에서 이렇게 막 이게 나무하고 내려오는데 저쪽 어귀에서 환한 빛이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. 저기서 빛이 나지? 이러고 내려오는데 쫙 빛이 나는데 세상에서 하얗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딱 나타난 거지. 그 평강이를 본 거예요. 그렇게 이쁜 여자 처음 봤어요. 왜냐하면 아이고 공주고 왕실에서 가꾸다 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. 거기다 이제 팔찌를 차니까 뭐 아무것처럼 빛이 나는 거야. 그러니까 온다리 보고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나? 근데 갑자기 여자가 오더니 혹시 온달? 예, 맞는데요. 누구세요? 당신하고 결혼하러 왔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. 그러니까 온달이 가만히 있자. 이거 사람이 아니라 내 간을 빼먹으려고 온 여우귀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으악!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다는 얘기가 실제 삼국사기에 나옵니다. 여우귀신이다! 그러면서 도망을 간 거예요.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평강이가 보고 빙긋이 웃었겠지. 얼마나 귀엽고 황당했겠습니까? 그래서 온달이 와갖고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. 엄마 나 산에서 구미호 봤어, 구미호. 세상에 막 빛을 내고 와서 내 간을 빼먹으려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. 엄마 무서워요. 빨리 들어가요.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한테도 왔는데 그게 구미호였구나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똑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. 뭐야? 열어봤더니 구미호가 와 있는 거지. 그래서 온다리가 죽는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평강이가 보니까 못생긴 온달이라고 생각했는데 뜯어보니 못생긴 게 아니라 꾸미지 않았을 뿐이고 또 집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와봤더니 가난한 것이 아니라 검소한 것뿐이었고 그리고 온달이 바보라고 했으나 바보가 아니라 마음이 순전하고 아직은 때묻지 않은 자였더라. 착한 사람이었더라. 이걸 평강이가 딱 간파를 한 거지. 그래, 이 사람 내 한번 미래를 걸고 투자할 만하다. 응? 그래서 딱 절을 올리고 온다리하고 어머니한테 여차저차 사정을 말하고 제가 한번 이 집에서 기거해보겠습니다. 허락해 주십시오. 이렇게 된 거예요. 평강이하고 이제 그 신혼집을 꾸렸는데 뭐 해야 돼? 일단 살아야 되니까 이 집에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. 이게 영웅이 날 집이 아니다. 새로 이 털을 잡아서 집을 사고 왜냐면 팔찌 하나씩 빼는 거야. 팔찌 하나씩 빼가지고 집 사고 또 팔찌 또 하나 사고 뭐 사야 돼?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사야 되고 또 일은 누가 해야 돼? 노비가 해야지. 왜? 온달이 이제 무술 훈련해야 되거든. 글 공부해야 되거든. 또 팔찌 빼가지고 노비를 사고.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있었어요. 평강이가 사는 것 중에 뭐였을까, 감독님? 문제. 평강이가 온달에게 선물을 합니다.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. 장수에게 필요한 것. 과연 무엇일까요? 적토마죠.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. 옛날 장수한테는 명마가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. 그래서 이제 온달이하고 말을 사러 갔대요. 근데 뭐 수많은 명마가 많대. 근데 온달이는 저기는 흑마, 여기는 백마를 사고 싶었거든. 근데 평강이가 완전 팔이 꼬여있는 삐쩍 말른 비루먹은 말을 사드라는 거예요. 그 온달이가 공주님 돈도 많으시면서 이게 좋은 말 사주시면 안 돼요? 그렇지 않아요. 저 말들은 보름달과 같아요. 보름달은 꽉 찼으니까 기울일만 남은 거잖아. 근데 이 아이는 지금은 마르고 볼품없지만은 초승달과 같아서 잘 먹이고 훈련시키면은 이렇게 보름달로 차오르는 듯이 보입니다. 그러면서 그 비루먹은 말을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. 훈련하고. 근데 정말 이 말이 평강이 말대로 온몸에 근육이 붙으면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삼국지의 적토마 못지 않더래. 이 적토마 별명이 절영이잖아, 절영. 그림자를 끊는다는 뜻이에요. 무슨 얘기냐? 적토마가 있다가 뛰어! 그럼 팍 달리잖아? 워낙 스파트가 빨라가지고 그림자 놓고 먼저 달려. 그래서 절영이라고 그래. 그래갖고 비루먹은 말을 갖다가 막 절영, 완전히 적토마를 만들어버린 게 이제 평강이야.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. 세월이 흘렀는데 그 고구려에는 이제 그 사냥대회가 열립니다. 매년 음력 3월 3일 날 사냥대회가 열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왕실에서는
워낙 주요 요직을 이제 오부 그 고시들, 막 그 뭐라 그래야 되나, 귀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귀족 중에서 맨날 뭐 장수도 나오고 관료도 나오고 하니까 뭔가 좀 귀족이 아닌 다른 세력에서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좀 귀족을 견제하려는 이유에서 사냥대회를 엽니다. 근데 말이 사냥대회지 이게 사실은 묵과하고 같은 거예요. 조선시대 묵과. 그래갖고 이제 사냥대회를 빌미로 거기서 많은 젊은이들이 왕 앞에서 사냥을 하고 거기서 가장 많은 짐승을 잡은 사람을 뭐 장군으로 추대하는, 요즘 말로 따지면 그런 사냥대회가 열렸거든. 낭랑 언덕에서. 그 여전처럼 이렇게 사냥대회 열리고 이렇게 평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막 말들이 달리면서 막 사냥을 할 거 아니야? 근데 갑자기 거기서 뭔가 팍 하고 질풍처럼 달리는 적토마가 나타난 거예요. 아니 저 말은 쫙 머리를 휘날리면서 테리우스지. 따그닥따그닥따그닥따그닥따그닥 와, 질풍처럼 달리는 거야. 그래갖고 한번 쏘잖아. 그러면 다른 사람들 한 번 쏘면 짐승이 하나 딱인데 이거 팍 쏘면 꽃이 꿰대 빡빡빡 꿰. 혼자 원맨쇼를 하는 한 장수가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. 그래갖고 사냥대회가 끝났는데 다들 한 마리, 두 마리, 여기는 산더미예요. 이 사람이. 완전 금메달인 거지. 독보적 금메달. 그래서 평원왕이 부릅니다. 정말 자네 무공에 깜짝 놀랐네. 이름이 무엇인가? 예, 성은 온씨고 이름은 달이라옵니다.